Hello everyone. 오늘도 수학하는 타수쌤하고 같이 한번 수학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 방정식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방정식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이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 좀 한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거 1차 방정식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얘기까지 좀 진행할 텐데, 오늘은 방정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 여기 보면 이퀘이션으로 써있죠, 지금. 쭉 읽어보시면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등식 얘기를 했거든, 등식. 기억들 나세요? 자, 이 등식은 두 가지가 있대더라. 첫 번째,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그랬고, 방정식은 어떤 특수한 값을 집어넣어야만 성립하는 등식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값에 관계없이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의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양쪽이 같은 식입니다. 이런 게 항등식인 거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써 있다. 항등식인지 방등식인지 등식이 나오면 항상 문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겠죠, 지금. 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만 성립하는 식.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셨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여러분들? 자, 요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하고 근을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공부하실 때 보면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의 의미 좀 보자고요. 방정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물론 x를 푸는 겁니다. 푸는 건데,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의 특히 실근 얘기 나올 때, 여기 실근, 이 실근 얘기 나오는 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다시 말하면 y는 fx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g of x, y equal g of x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교점에 x좌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의미라고. 물론 실근일 때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선생님 지난번에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복소수에다가 그림을 그려짓는 걸 설명을 했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얘기고 고등학교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들을 우리가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실수 파트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당연히 생기는 근은 실근, 실제 존재하는 근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근이 교점을 가리킨다. 또한 교점에 우리가 풀면 보통 x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점에 x좌표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먼저 예제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방정식의 의미 좀 파악을 좀 해보자고. 자, 보시면 fx란 그래프가 있고요. 보니까 지금 f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게 fx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g of x란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이 g of x란 그래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죠? 그래서 문제가 fx equal to g of x란 이 방정식을 풀어봐라. 이게 지금 문제인가 봐요,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실근이라고 하는 걸 뭘 가리킨다고? f라는 그래프, 다시 말하면 y는 equal to f of x라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y는 equal to g of x라는 이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교점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교점이 여기 세 개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세 개인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기초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자, 그때 실근의 합, 그럼 만나는 점에 x좌표.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시면 이걸 x는 뭐뭐뭐 하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x좌표, 교점에 x좌표, 여기가 근이 되세요.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3이다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이 세 개가 교점이 돼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물론 실근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근이세요. 그래서 이게 3개를 더하시면 2 나오더라.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5겠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방정식을 계산하시면서 그냥 덧셈뺄셈만 해서 답을 내다 보니까 요 기초적인 방정식 논리를 까먹는 분이 많이 계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킨다? 교점을 가리킨다. 요 얘기를 좀 이어서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 같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절대값 그래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 절대값 f of x라는 이 방정식. 그럼 내가 얘 그래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y equal 3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곧 실근이라고요. 실제로 만나는 근. 허근이라고 하는 건 허수가 등장하는 근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래프상에서 만나진 않지만 계산상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없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어디서 존재하느냐? 교점에서. 그런데 이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어때? 절대값 공부 잘 하셨죠?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전체 fx란 그래프의 윗부분, 양수인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찍어서 올리세요, 여기를. 이런 느낌이 된다고 그랬다고. 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그린 이 그래프가 절대값 f of x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꼭지점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줬는데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정확히 높이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 그러면 y equal 3이란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제. y equal 3. 높이가 3인 점들의 모임이라고요. 높이가 3. 항상 높이가 3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y 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네. 얘가 y equal 3이라는 그래프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교점 구하세요가 답이라고요. 근데 교점이 여기 접하겠죠. 여기 이렇게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하나 답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좌표가 답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좌표가 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이차 함수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와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값은 3이세요. 3. 야, 근데 여기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를 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계산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f를 구하셔야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여기나 이 간격이 같을 거 아니냐. 왜? 이차 함수니까요. 이차 함수 가운데 대칭축이라고 하죠. 대칭축에 딱 포개져 있거든, 그래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해서 반, 중점. 더해서 반. 내가 편의상 알파, 베타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반. 이 값이 중점을 가리키는 식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쓸까, 선생님이? 이 값이 3이 되니 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정확히는 몰라도 더한 건 6이겠구나. 아, 얘랑 더하면 6이고 얘가 3이니까 답은 9인가 보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굳이 이걸 F를 구하시면 안 돼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 그래프의 교점이구나. 이게 1번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정리 한번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뭔 얘기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얘기들인데 기본 정리 좀 할 거예요. 자, 이런 건 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여기가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 의미가 뭐라고요? 왼쪽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하려면 y는 하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0, y equal 0. 선생님이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y 0. 높이가 0인 점들의 모임. 어디? x축. 그러니까 실제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이 x값은 뭘 가리키느냐, 사실은.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그래프 아까도 얘기했죠? x축이라고. 이렇게 해서 x축이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여기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은 한 개 있는 거고 얘를 굳이 풀어보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계산이라는 의미와 그래프의 어떤 그 교점의 의미를 똑같은 얘기니까 잘 이용을 하시라고. 이게 방정식 의미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논리가 나오든 방정식이라는 논리가 등장하시면 항상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간혹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려다 보면 이렇게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가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y는 a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b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이 살짝 식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래프도 바뀌겠지. 그치? 아까 했던 그래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푼 거야. 그동안 내내. 그러니까 사실 계산해보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식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식을 약간 뭐 넘기고 이제 이항하지. 이항하고 정리를 막 하다 해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점이 바뀌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정리를 좀 넘겨놓고 할 건지 요건 선택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는 거고. 됐죠? 자, 요 얘기를 예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음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보니까 1차 방정식이세요. 여기. 그죠? 물론 x가 지워져 버리면 1차 방식이 아닙니다. x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선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안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 오른쪽에 이 그래프가 다시 말하면 y는 m제곱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mx x 플러스 1이 쓸까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둘 다 지금 직선이 나올 거야. m이 0이어도 직선은 되는 거니까 우선은. 그죠?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직선인데 서로 안 만난대요. 그럼 어떻게 벌어져야 되느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라고 합니다, 평행. 기울기가 똑같고 쭉 뻗어나가되 둘이 만나진 않는 그래프. 이렇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안 만나야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니까? 여기 해라고 하는 거 교점을 가리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기울기는 똑같고 y좌표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 m제곱이라는 값하고 이쪽의 기울기 m은 같아야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 전개하면 1되고 이쪽에는 m이 되는 이 y좌표는 달라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논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쓸게요. 1과 m은 같지 않다. 자, 근데 이걸 정리해보시면 막 약분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0이 아니라는 보장을 주지 않으면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m 이퀄 0이라고 이항을 해놓고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죠. m-1 이퀄 0.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1이 되더라. 있는데 아까 1 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답은 0이 답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래프를 무시하고 푸시니까 우리가 너무 수학을 애우게 되는 거고 그 의미 파악도 안 되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논리인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서 m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이퀄 0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왼쪽의 그래프와 이 오른쪽 그래프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좀 정리 좀 했더니 m제곱의 마이너스 x 아이고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마이너스 m 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y는 이퀄 투 0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y가 0인 점들의 모임 어디라고요? x축.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x축이 이만큼 있다고 치고 y축이 있다고 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는 x축을 가리키세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차야. 그럼 직선이겠지. 근데 직선을 그리려다 보니까 얘랑 해가 안 생겨야 돼. 안 만나야 된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뭐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얘랑 평행해야 되겠죠. 그러니 얘가 됐든 이 값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죠? m제곱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게 0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얘까지 0되면 안 돼요. 얘도 0되고 얘도 0돼 버리면 결국 x축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까지 0이 돼 버리면 얘랑 일치해요. 똑같아진다고. 똑같아진다는 건 교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해가 없을 때니까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 이거 정리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m이 0이거나 1 나오는데 1 나오면 안 된대. 얘 0 되면 안 된대. 아, m은 0인가 보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은 거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편한 걸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방정식은 뭐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물론 그 교점이 이제 우리가 헛수를 배웠으니까 실수 파트 내에서 얘기하는 실근을 가리킨다. 됐죠? 자, 요 얘기를 좀 정리 좀 한번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2차 방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3 때 이제 2차 방식 공부를 잘 하셨어요, 되게. 아마 열심히 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이 풀으셨을 거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2차 방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를 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시면 되게 산수가 편하세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난 논리를 쓰겠다 이거지. 또는 이게 잘 안 되시면 근해 공식을 하는 방법 있죠? 근해 공식.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 x 구하는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던 이 근해 공식 엄청나게 많이 썼던.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굳이 뭐 증명하진 않을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이게 뭔 차이냐면 여기 있는 값이 짝수가 나올 때. 이런 뜻입니다, 짝수. 그래서 이게 짝수가 나오다 보면 원래는 이 식인데 지금 보시면 b제곱 자리에 2b'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b'이라고 하는 건 b값에서 2를 띈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x라고 하는 값을 구해볼 때 자, 2a분의 이쪽에 좀 옮겨 쓸까요? 다시 한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b 값 대신에 2b' 바뀐 거니까. 자,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2b' 집어넣으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맞죠? 요 4가 밖으로 튀어나올 거야, 루트 밖으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남으면서 2가 튀어나오는데 그 2가 약분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를 쓰신다고 해서 뭐 답이 틀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무조건 이쪽에 2가 약분되니 야, 어차피 약분할 거면 좀 미리 약분할 수 있는 식을 쓰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해서 만든 식이에요. 편하라고 만든 겁니다. 편하라고. 언제? 이 자리가 짝수가 될 때. 그럼 B' 뭘 의미해요? 앞에 2를 띈 거. 됐죠? 언제? 이 정도 기본 공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놓으시면서 자, 2차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예요. 됐죠?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근이 1이더라. 그러니까 근이 하나 1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y는 x제곱에 kx 마이너스 3k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왼쪽 그래프와 y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이미 1이 생겼다. 그렇다면 다른 한 점, 다른 교점 어디냐? 그러니까 문제 해석은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있을 텐데 얘가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쪽일지 이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1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얼마냐? 이게 문제라.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문제를 푸셔라 이거지. 그런데 근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 성질은 집어넣으면 성립한답니다. 생각보다 이거 놓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서
1 플러스 k 마이너스 3k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0이 나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k가 3 떨어져 3? 맞아요? 자, k가 3이니까 3을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정식이 3x 마이너스 4 이퀄 투 0짜리가 된 거죠. 야, 이거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퀄 투 0 했을 때 아까 했던 근이 반드시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얘가 안 나왔다면 우리 잘못 푼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1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나 봐요.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프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예제 하나 해볼까요? 자, 이제 이런 예제들은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안 해보신 예제세요. 왜냐면 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계산에 좀 한계가 많이 생기세요. 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루트가 꽤 복잡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런 식들은 분해가 되든지 찢어져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루트가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싹 나눠버릴까요? 어차피 이퀄 투 0이 있으니까 양변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눈다고 해서 식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묶어 놓을까요? 6 플러스 4 루트 3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누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오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를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리. 이거 좀 따로 좀 하고 갈까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6이니까 2를 꺼내서 2 플러스 루트, 아이고 잘못 썼네요. 3 플러스 2 루트 3 이라고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배우셨으니까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라. 그럼 분모가 루트가 지워지니까 계산이 편해진다. 일명 분모의 유리화. 맞나요? 자, 얘랑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얘가 약분돼서 마이너스가 붙겠네. 그리고 얘가 전개하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잘 따라왔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내가 다시 한번 쓰시면 아마 이런 느낌이 되나 봅니다. 자, 잘 보세요. 분해가 되는 것 같죠?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를 루트 3을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세요. 네, 보이세요? 보여요? 아, 이거 분해가 되겠네. x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이고, 가로 하나 더 쳐야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인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네요. 보이세요? 얘가 루트 3이고 여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시면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해서 쌤이 낸 거예요. 루트가 끼면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리를 좀 잘 하시면서 자, 이 문제를 그러면 근은 다 구한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근의 공식으로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물론 근의 공식은 가능하십니다. 자, 이 근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다 실수값일 때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가능하다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플러스 루트 3제곱 마이너스 4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루트 3 이런 일이 벌어지세요. 따라오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루트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쌤이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루트가 생기는 부분 봅시다. 여기 루트가 2 루트 3이 생겨요.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맞죠? 그럼 마이너스 6루트 3에 마이너스 10루트 3이네요. 그럼 플러스 얼마가 돼?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6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마이너스 10루트 3, 플러스 40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42에 루트 3이 나올 텐데 요 안에서 여기 안 지워질 거잖아요. 그럼 루트에 루트가 또 붙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이 계산을 잘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풀이법은 나중에 풀면 답은 나옵니다. 사실은 나오는데 여러분 더 이상 계산 진행을 못하니까 거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내요. 문제를. 그리고 여기가 웬만하면 여러분 다 숫자를 좀 맞춰놔서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나오게끔 해드립니다. 연습 좀 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하나 해볼까요? 자, 다음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 그렇다면 실수 A, B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가 봐. 허수가 나왔네요. 허수가 나왔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수 A, B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나 여기 B나 허수가 안 들어갔어요. 허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Y는 X제곱에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수가 끼면 우리는 못 그립니다. 그런 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에다가 이 오른쪽 파트는 y 이퀄 0이라는 파트고 다시 말해 얘가 x축이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근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이 없다. 안 만났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허수라고 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근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허수예요. 없는 근이라고. 사실은 없단 거. 사실은 둘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의미대로 따지면 근이 없다가 정확한 건데 이제 이걸 고등학교에 와보시면 실근이 없다가 됩니다. 실근. 실제로 만나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허근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이 생긴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것도 중요한 건 여기가 실수가 돼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 같은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 허수 같은 게 들어가시면 근의 공식 적용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가보면 야, 이거 근이라며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야, 그 논리야. 얘가 허수가 나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집어넣어버리자.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제곱 a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플러스 b 이퀄 0. 됐죠? 전개할까요? 4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실수 파트. 자, 허수 파트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 이게 0 나오는데 근데 아까 a, b가 실수니까 여기도 실수일 거고 여기도 실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 i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오기 위해선 이거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 그러므로 a는 4가 되고 그러면 a는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대더라. 맞게 쓴 거죠? 됐죠?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근데 너무 넣다 보면 복잡해지고 싫으니까 좀 다른 방법 없냐? 자, 보세요.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 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근이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걸 양변의 2를 더하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i 파트만 남기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십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풀이법이세요. 그럼 얘가 i가 지워지십니다. 이렇게 4x 플러스 4가 되지만 오른쪽 파트를 제곱하니까 i 파트가 지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x제곱에 4x 플러스 13 이퀄 투 0이 돼서 a가 4, b가 13. 아까 b가 내가 뭐 선수가 틀렸습니까 이거? 응?
여기가 하나, 이거 나 선생님이 안 썼네요. 아까 여기 식을 잘못 썼네요. 쏘리. 여기가 4, 그죠?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5. 이거 선생님 실수했네요.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쏘리. 자, 다시 한번. 그럼 얘가 0 된다고 했으니 a에다 4 집어넣으면 b가 13 나오네. 이렇게 넣는 일은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맞는 답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편하다고요. 이 풀이법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됐죠? 잘 새겨 두시고 써먹기 바라십니다. 자, 다음 얘기 하나 해볼까요?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형태를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절대값도 배웠고, 요 얘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고, 물론 요 식을 선생님이 절대값 x-1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 해석부터 좀 해볼까요?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절대값 x-3이라는 그래프와 y는 절대값 x-2라는 이 그래프의 교점 구하라, 풀어라. 이게 문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자, 근데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앞에서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물론 여기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논법이 y는 f of x라는 그래프의 절대값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형태가 된다. 가능한 논리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 거 아니? y는 x제곱에 이쪽에 쓸까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얘가 정의 좀 했더니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 정도 되는 그래프네요. 이참수 구하는 방법. 자, 이 그래프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진행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어떤 g of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f랑 안 섞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쓴 거야.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 어떻게 했지? 아래에 있는 거 찍어서 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예상을 좀 해보니까 아마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는데 이게 2분의 1, 이 정도 있겠죠. 여기 꼭점을 가지면서 생기는 이런 식의 이차함수 그래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여기 오른쪽만 남기신 다음에 그쵸? 여기 다 지워버리시고 접어서 찍어라.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 좀 잘 그릴걸. 이런 느낌. 요게 이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보시니까 여기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오른쪽 그래프. 자, 2가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2를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다 2 넣어보니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음수네. 그럼 2가 이쪽에 있겠네. 왜?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프 얘기를. 그래서 그래프랑 좀 친해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x-1을 그리는 상태 접어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정도 나오는 그래프일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교점이 2개쯤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풀어라 그랬으니까 이 점 좌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구하시려면,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그쵸? 이 그래프 접어서 찍은 그래프라고요. 그 그래프가 얘가 마이너스 x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그래프는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x로 바뀌시고, 여기, 좀 잘 쓸까요? 이쪽에다가. 자, 여기 구할 겁니다. 여기 구할 거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예요. 지금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접어서 찍어서 올라간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게. 이 자리가.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2x-5 이퀄 0 나와서 이거 근형공식 써야 되겠네. 써보니까 아까 이게 2배짜리 있죠 지금?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맞게 쓴 거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나 봐요. 따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얘를 풀어보시면 왜 근이 두 개가 나오냐면 원래 얘가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거든. 그럼 여기도 나온 거예요 지금 근이. 근데 우리는 왼쪽 걸 원하니까 마이너스 값,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짜리 얘가 근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방정식을 잘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 이거죠. 그냥 계산만 하지 마시고. 원래 방정식 이런 건데. 다시 한번 여기도 구합시다. 여기는 원래 있던 그래프세요 저거.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짜리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얘도 원래 있던 그래프입니다. 그대로니까 x 마이너스 2.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 떨어지나 봐요. 그럼 얘도 근형을 써야 되겠네.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쓰지 말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기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있는 거라서 얘가 지나도 이쪽에 또 만나세요. 근데 우리는 만나는 쪽에 오른쪽에 답인 거거든. 큰 거.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답이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기십니다. 좀 복잡해 보였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배운 그래프니까 그래프 갖고서 어떤 상황인지 해석을 먼저 하시고 계산은 언제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데를. 이해 잘 하셨어요? 잘 정리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식, 1차 방식에 대한 계산법과 그 의미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쓰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자. 그런데 이런 f가 있습니다. f of x가 x제곱에 px 플러스 q라고 줘서 아직 정확하게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f에다가 x 자리에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4알파라는 답이 나온대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다가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걸 x에 집어넣어 주시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베타가 나온다고 하자. 그렇다면 PQ는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요. 됐죠? 자, 근에 관한 가장 기본 첫 번째 성질.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마찬가지 베타도 집어넣으시면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도 0이다. 이게 성립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왜 했느냐? 이 자리 바꿔치기 하려고. 복잡해 보이거든요. 여기가 복잡해 보인다고. 제곱자리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치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알파 제곱값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알파죠? 다시 이번에는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으로 바꿔치기 해주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 x 알파와 여기 알파 여기 베타와 여기 베타는 다 같은 값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 그러면 f o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라는 이퀄 마이너스 4x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겠구나. 어떻게 잘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십니다. 봐라. 알파 넣어보면 얘가 나오고 베타 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를 풀어서 생긴 x값이 얘 집어넣으면 성립했다는 얘기니까 두 근이겠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 식을. 그럼 f o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자, 다시 한번 쓰고 봅시다. f o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여기서 구할까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x자리를 지우개로 지우고 요거 쓰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다 지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에 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q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요. 정리를 좀 해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계산이. 따라오셨어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 방정식하고 얘하고 푸셔야 됩니다. 여기다 풀게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p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 equal to 마이너스 4x를 풀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으니 얘하고 같은 방정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이 같으니까요. 거기다 최고차도 똑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정리해 넘겨오니까 이게 6-p가 되는데 6-p가 여기는 1과 같아야 되는구나. 아, p는 5구나. 다시 이 자리 값도 여기는 1과 같아야 되는데 p가 5입니다. 아, q도 5인가 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근이라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거창한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쌤이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잘 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한 겁니다. 방정식이 뭘 가리킨다. 그리고 그에 관한 1차 방식과 기본적인 2차 방식 얘기 좀 한 거고. 쌤이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판별식이니 근각계수 이런 얘기를 쭉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잘 하셔서 나중에 겁먹지 마시고. 알겠죠? See you again.